자, 심택입니다. 어제 이제 시간에서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최근에 주간 단위에서 계속 강세를 띄었고 또 심택과 주성 엔지니어링도 연동성으로 이제 강세를 띄었어요. 오늘은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거래가 둔화되고 좀 멈춰져 있지만은 뭐 그래도 2%대 강세고 23일에 탄력받았던 부분이 24일 시장의 조정 때문에 연동이 돼서 눌렸던 부분 그리고 특별한 수급이나 이런 게 없었는데 사실은 심택 부분에 있어서 시간에서 상대적인 강세를 띄었죠. 그래서 이제 그 24일 기준에 뭐 IR 개최 부분이라든가 또 실적 공시 이런 부분이 이제 시간의 강세 5만 원을 뭐 또 시간에서 탄력적으로 넘겨주는 흐름을 줬기 때문에 그게 이제 16시 19분에 실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영업이익이 3천억이 넘게 나왔다라는 부분 상당히 이제 고무적인 거죠. 그렇게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시장 해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뭐 긍정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으니 주가가 강세를 띠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도 되고요. IR을 이제 계속 3월 3일까지 계속 진행하겠다. 그래서 24일 그 실적 발표 이후에 흐름하고 그다음에 25일부터 3월 3일까지 계속 이제 뭐 IR 진행을 하고 홍보를 하겠다. 우리 회사 이렇게 긍정적이다. 성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이제 개장 초에 어제 야간만 해도 심택이라는 종목 자체를 개장 전 공략주로 오픈을 해드리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개장 전에 변동성 전일 기준에서의 강세, 시간에서의 강세 그리고 또 개장 초 상황에서의 동시효과 물량의 유입 그리고 이제 400만 주 정도면은 뭐 시장에서 최상위의 거래 대금이 됩니다. 12 전후에 놓여질 수 있어요. 400만 주 2천억이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편입 기준, 개장전 공략 기준 종목으로 설정을 했는데 갭 상승 이후에 조금 움직이다가 이제 미끄러졌거든요. 그 미끄러진 흐름이 아시다시피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 물량이 좀 나왔단 말이에요. 프로그램 쪽에 매도 물량이 32만 주면은 적지 않죠. 3천만 주대 종목이니까 3,100만 주짜리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프로그램 매도와 함께 눌리는구나. 거래도 좀 둔화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프로그램 쪽이 지금 33,000주 매수 우위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 33,000주 매수 우위로 전환이 되어 있는 가운데 고점을 넘기고 그리고 추가 강세를 띄워준 거죠. 그럼 우리는 녹화하는 사이에 눌려지는데 프로그램 수급은 개선된다면 물론 이제 프로그램 이외에 수급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만 놓고 이제 뭐 흥분하거나 그것만을 기준으로 잡아서 대처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일정 범위의 수급 범위를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요거 이제 예전에 세 차례 전량 차익 실현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물량을 42,000원에 잡은 물량 마지막 이제 두 차례 전량 차익 실현 세 번째 재편입 그 재편입이 이제 42,000원부터 해서 그 밑으로 그리고 돌려질 때 이제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이제 관망 압축 뭐 이런 식으로 들여다봤었는데 일단은 오늘 기준에서 재편입의 기준을 잡는다면 이제 단기 5% 거기서부터 이제 스타트를 잡고 그리고 우리도 지금 IT가 많아요. 많은 데다가 어제 같은 경우 압축도 했어요. 압축도 해놓고 이제 지금에 와서 또 편입을 잡느냐 그것도 엉뚱한 기준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거래 대금이 1,000억이 터졌어요. 그럼 변동성 매매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변동성 매매로도. 그래서 평상시에 그 거래 대금이 이제 두 다니까 오늘은 이제 거래가 터진 거니까 오늘부터 해서 오버슈팅이 막 날려질지 그거는 이제 뭐 확인해 봐야 되겠고 일단 심택을 뭐 스윙으로 20%까지 설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단기 또 세 차례 편입 기준을 설정해서 수익 범위를 다 보고 그래도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를 짓고 나왔으니까 거기에 더 올라서 이제
야, 우리가 팔았는데 더 올랐다. 이게 좀 짜증스러운 부분도 형성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지워놓고, 어차피 이제 수익 보고 나온 종목이니까 지워놓고, 상황에 따라서, 편입의 기준까지 설정해서 대처를 한다. 순식간에 32만 주에서, 순식간에 5만 주, 그러니까 40만 주 가까이를 매수를 한 거예요. 200억을 순식간에. IR 효과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거꾸로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거꾸로 이제 40만 주를 여기서 내다 팔 수도 있어요. 기존에 누적 수급 가지고 있던 쪽에서 뭐 고맙네, 땡큐하네라고.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맹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같이 병행을 합니다. 어차피 이제 뭐 우리 주력주들이 오늘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강세를 띠는 것도 아니고 좀 짜증스러운 부분까지 형성이 돼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HMM은 또 프로그램 매도가 확산이 되면서 약보합권까지 밀려 있어요. 아무리 이번 주에 큰 수익을 줬다 해도 추가적인 수익을 줬다 해도 당장 오늘 기준에 약세를 띄면 짜증스럽고 버거운 게 사실인 거죠. 어찌됐건 잘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심택의 기준에서는 이 호가 공백이 사실은 좀 있어요. 거래 대금은 형성돼 있다 할지라도 한호가가 이제 촘촘하기 때문에 촘촘합니다. 그죠? 그 촘촘하다는 건 뭐냐면은 100원 단위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뭐 하이닉스처럼 500원 단위여서 등락 범위율이 0.4% 수준. 근데 얘는 이제 그렇지 않고 100원 단위이다 보니까 0.2% 수준. 그러다 보니까 100원만 왔다 갔다 해도 뭐 심장이 벌렁벌렁해져요. 근데 여기서 이제 차분히 보자. 그래서 5분봉도 좋고 이제 다 좋은데 1분봉 기준에서 먼저 좀 빠르게 대처하는 기준은 1분봉의 기준이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터지고 움직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경우에 이렇게 지금 이제 그리고 매직 계산기도 이제 얼른 좀 설정을 해놓고 그리고 문자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제 문자에 충족되는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기준에 충족되는 흐름이 나오면 뭐 편입의 기준으로 그럼 라이브 방송에 계셨던 분들은 설명을 듣고 계시다가 이제 편입의 기준을 잡게 되는 거니까 뭐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을 거고요. 그리고 일단은 생각하실 시간이 이제 있으니까 전제 조건이 깔려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어찌 보면 좀 편안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에 이제 5거래일 기준의 저점이 44,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기준 가격은 45,000원 정도로 잡을게요. 뭐 일주 월봉에서 이제 우리가 들어가고 나왔던 그 시점도 같이 설정해서 복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지금에 맞는 기준으로 먼저 볼게요. 심택의 지금 가격이 52,600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재편입을 하더라도 부담이 없는 물론 이제 퍼센테이지가 많이 올라와 있지만은 부담이 이제 좀 제한적인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기준 가격은 이렇게 45,000원 그리고 3분의 1, 2분의 1 지점 그리고 고가 대비해서의 흐름 이 고점을 넘길 때 기준까지는 따라붙을 수 있어요. 1조짜리 10%대까지는 따라붙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원래 설정해 놓은 약속이었고 최대 이제 1조 이상짜리는 10% 그리고 최대 15%까지도 따라붙는다. 그리고 변동률이 뭐 그렇게 월등히 크지는 않았지만은 누적 범위의 이제 그 변동률 수익 부분이 뭐 10% 이상 확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뭐 1.5%, 3%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르는 이유가 있죠. 이제 우리는 그 똑같은 변동성의 매매라고 한다면 사실상 뭐 어찌 보면 시가총액 상관없이 로보를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예? 그런데 심택을 선택한 이유는 이제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더 크죠. 펀더멘탈적인 부분과 누적 수급. 그래서 PBR은 사실상 저평가가 아니에요. 주성 엔지니어링보다 높고 PER 부분은 주성 엔지니어링보다는 조금 낮고 시가총액은 주가가 올라오면서 1조 6천억까지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보다 좀 더 높습니다. 나머지 이제 IT주들 대비해서는 뭐 그렇게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은 일단 아니에요. 그래서 수익으로 설정을 한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 들여다볼 수 있는 범위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교육받을 때 이런 기준을 잡았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어디서 가격을 설정을 할까 굉장히 고민스럽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운 것대로만 하게 된다면 거래량 터지고 양봉의 기준인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점 대비해서 그 저점을 오늘 바닥 저점을 잡을 거냐 아니면 지금부터 해서 눌림목 이후에 저점을 잡을 거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눌림목 이후에 저점이죠. 다시 얘기한다면 이런 기준이 됩니다. 장중 저점 대비 2~3% 반등 시. 근데 얘는 이제 변동성이 그렇게 월등히 크진 않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1.5% 정도만 설정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밀려 내려와서 여기서 밀려 내려와서 요 자락에서 1.5%의 기준을 설정을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52,300원에 1.5%면 얼마예요? 750원? 그러면 대략 53,000원에 매수가 형성이 되고 53,000원에 매수가 형성되는데 프로그램이 일단 어찌됐건 계속 유입되는 프로그램이 더 들어오면서 53,000원에 매수 잔량이 형성돼 있다. 그럼 고자락에서의 편입 기준을 설정을 잡더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버겁진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1차 기준점은 그러면 어디서 잡을까 해서 그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에 프로그램이 들어왔어? 프로그램이 32만 주에서 들어오면서 돌린 거야? 그때 돌릴 때 거래량이 있던 부분이 프로그램이 들어왔겠구나. 근데 프로그램이 32만 주 매도해서 들어와서 약 40만 주 정도 들어왔는데 고점에서부터 프로그램이 다시 두들겨 팬 건 아닌데 주가만 눌렸어. 그러면 빠져나가지 않았네? 손바뀜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대로 가격적으로만 눌려져서 미끄러졌네. 오케이. 그러면 53,000원에 되돌림의 흐름에서 나는 편입을 할 거야. 그 기준의 설정 범위입니다. 그래서 53,000원에 이제 신규 편입 단기 공략으로 기준을 잡아서 5% 편입, 신규 5% 편입, 추후 플러스 마이너스 3% 등락 범위에 추가 5% 추가해서 10% 비중의 확보. 목표 주가는 6만 원을 기준을 잡는데 일단은 첫 번째 거래가 이제 빵 터졌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이제 거래대금 평상시에 제한적인 만큼 적절한 비중 조절을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0%의 단기 범위를 드렸지만은 뭐 상황에 따라서는 확대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전체 지금 비중 자체가 제한적인데 그렇잖아요. 전체 종목을 뭐 오히려 압축도 하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중만 조금 조절을 하시고 저점 기준 대비해서의 기준으로 설정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3% 기준. 여기서 프로그램이 더 공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앞선 고점까지도 넘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제 평상시 배운 기준이 뭐예요? 우리가 평상시 배운 기준은 어찌됐든 현재 기준에서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어떤 위치에서든 상관없다.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이제 돌리는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돌리는 흐름이 아니라면은 따라붙지 못한다. 그게 이제 우리의 전략의 기준이죠. 우리의 전략의 기준이. 그래서 두 가지의 기준인데 일단은 프로그램의 수급의 확장을 보고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해드린 거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1분봉의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입니다. 뭐 1분봉이든 5분봉이 상관없죠. 지금의 저점의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인 겁니다. HMM이 프로그램 매도가 있으면서 그 흐름이 되는데 일단은 들어갑니다. 34,000원에 못 들어갈 이유가 없죠. 과하게 좀 미끄러져 있으니까 편입 기준을 33,350원으로 해서 10% 편입 기준 일단은 다시 한번 발송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심택 마저 봅니다. 그래서 심택 부분에 뭐 이제 수급이죠. 이제 계속 말 그대로 오늘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매도가 나와서 고점 대비 밀렸고 그리고 프로그램 쪽에 매수로 전환이 되면서의 흐름으로 돌려졌기 때문에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코 선생님께서 매도요 하셨는데 심택 편입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전략 녹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다시 들여다 보시면 5분봉도 볼 거예요.
근데 이제 1분봉부터 이제 개장 초 뭐 10시 조금 넘은 상태니까 잘 보시면 이래요. 저점 그리고 고점을 다시 넘겨줬고 요 고점 넘기는 흐름. 뭐 별다른 게 없습니다, 사실은. 오늘의 기준에서는 이왕이면 이제 10만 주 넘기는 흐름이 나와주면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 상관없어요. 한 6만 주, 7만 주만 돼도 뭐 5만 주만 돼도 상관없어요. 예? 왜 5만 주만 돼도 상관없느냐? 심택의 평상시 거래량은 다 넘겨놨어요. 평상시 거래량 싹 다 넘겼어요. 오늘은 거래가 터진 날입니다. 무너지든 다시 무너지든 돌리든 뭐하든 거래가 터진 날이에요. 터진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터진 거래 속에서 추가적으로 거래가 더 터지면서 뭐 무조건 고점을 넘겨달라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일단은 오늘 그 어찌됐건 시장에서 가장 많은 거래대금 종목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래서 HMM은 이제 주가가 밀려지면서 약보합까지 내려오게 되면서 약보합도 아니죠. 시장 강한데 1%면 크게 밀린 거죠. 그렇게 밀려내려면서 이제 거래대금이 둔화됐다 하면은 심택이 HMM 거래대금 바로 밑에 있어요. 대단한 거죠, 사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7만 8천 주 계속 이 가격에 매수를 잡아갑니다. 그럼 오늘 변동성 매매 하나 제대로 잡아봐야 되는데 뭘 잡을까? 어떻게 잡을까? 어떤 기준이 잡혀져야 될까? 이러고 있는데 일단 어찌됐든 이쪽에 대성에너지 또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올라오네. 죄송합니다. 아이고 대박이네 저기도. 예, 하여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기준에서는 저 앞전 고점을 넘기는 기준에 배우신 대로의 기준으로 잡으면은 이렇게 잡힌단 말이죠. 요 거래량들이 이제 수반되고 매직 시그널에서 다시 매수자인이 발생이 돼 있을 때, 예? 그때 기준으로 설정 범위가 잡히고 그게 이제 거래가 수반되고 움직이고 앞전 고점을 넘겨줄 때. 여기서도 이제 저점 대비해서 1.5%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보합까지 밀렸어요. 49,350원 1% 수준까지. 여기서 1.5% 750원이면 대략 5만 원 기준에서 명목 가격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돌리나? 프로그램에서 들어오는 거야? 예? 32만 주 매도하던 쪽이 매수로 전환됐어? 그럼 여기서 이제 거래량은 상관없다 그랬죠. 가격 반발력의 기준은 우리가 대형주 기준에서도 LG화학이나 하이닉스나 뭐 이렇게 들어갈 때도 낙폭이 심화돼 있습니다 하고 들어갈 때는 뭐 바닥 대비해서 1% 돌릴 때 들어갑니다. 뭐 이런 기준 좀 설정할 때 결론적으로 거래량 부분은 이제 배제하고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그때는 가격 반발력이 나올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 프로그램이 이왕이면 뭐 더 들어오면 좋고 그리고 더 들어오는 상태고 요 바닥 대비해서 얼마? 요 바닥 대비해서 이제 1.5% 범위 그게 이제 53,000원 기준으로 설정해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요 바닥 대비. 그때 거래량은 제한적이어도 된다. 다만 지금의 기준에서는 1차적으로 저점 대비해서의 그 기준을 설정해 드렸는데 그렇지 않고 나는 조금 더 확인을 해서 들어가겠다라고 한다면 세 가지입니다. 영선을 넘겼느냐 하나. 매수의 신호가. 두 번째로는 바닥에서 이제 소나천이 꺾여져서 돌려지느냐. 세 번째는 크로스가 나오느냐. 그렇게 기준이 잡혀요. 지금 HMM이 좀 낙폭이 좀 더 확대돼 있는데 추가 편입의 기준까지도 설정을 할 거예요. 잠시만요. 한쪽에 좀 집중해야 되는데 여기 보고 저기 봐야 되니까 지금 뭐 순식간에 29,750원까지 내려오고 그리고 다시 이제 3만원 공방인데 우리가 이제 3350원에 매수를 내드렸고 프로그램 쪽이 한 템포 또 싹 쏟아지고 난 다음에 지금은 프로그램이 조금씩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변동이 만약에 2% 등락 범위면은 600원, 600원의 기준이면은 29,750원. 조금 전에 저점까지 다시 내려올 때 프로그램 수급 보면서 추가 편입 기준 설정 범위를 잡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심택 부분 다시 넘어오면 뭐 정신 없죠.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들도 뭐 장중이라서 교육까지 듣다 보면은 정신이 없는데 일단은 요 기준 범위에서
이렇게 거래가 수반되면서 당연히 탄력이 나오려면 거래가 수반되면서 양봉이 나와주는 시점, 그게 이제 매수기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배운 거예요 오늘. 저점에서 1.5% 돌릴 때, 그리고 거래가 수반되면서 양봉이 나올 때 어느 쪽의 기준을 잡을 거냐, 둘 다 상관없다. 그렇게 이제 논의를 하는 가운데 프로그램 수급은 계속해서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가장 좋았던 거는 이제 요 자락이죠. 여기서 이제 1.5% 돌렸다고 해서 따라붙기에는 프로그램 쪽에 사실 매도가 여전히 20만 주대 매도였기 때문에 그 부분 매도를 무시하고 바닥 대비 들어올릴 때 들어간다라는 것은 조금 잘 알고 있던 종목이 아니면 부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프로그램 쪽이 더 매도했던 부분을 다시 대사면서 손바뀜이 될지 자체 수급이 될지 대사면서 들어올릴 때, 이럴 때는 따라붙을 수 있는 범위가 되죠. 거래량 수반되고 돌리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저 기준에 이제 편입이 되셨던 분들이라면은 뭐 5만 1,000원대 그 정도, 5만 2,000원대 그 정도가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지금의 기준에서도 일단은 접근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충분히. 다행스럽게도 이제 눌려져 있을 때 계속 프로그램은 매수 우위로 연출돼 있으니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제 고점 대비해서 이제 뭐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 이런 부분도 개별 성향에 따라서 뭐 충분히 가능한 위치로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렇게 1분봉 기준 먼저 설정을 잡아놓고, 그리고 나서 5분봉도 이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봉. 그래서 민감하게, 조금 더 이제 민감하게 대처를 하고 확인하고 대처해서 들어가겠다 하시면 이 정도의 기준이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언제 프로그램 매수 강도가 조금 전처럼 강도 있게 이제 확 치고 들어올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제 눌림목이 있을 때 거래가 제한적이어도 편입 기준 설정한다라는 전략 부분을 두 가지로 다 설명을 드린 겁니다. 1분봉 기준이고요. 그리고 5분봉 기준. 그렇게 해서 이제 5분봉도 사실은 이제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5분봉 기준의 이 흐름. 조금 전에 이제 그 개장 초의 고점이 돼요. 개장 초의 고점. 그 다음에 이제 바닥, 인식 구간, 그리고 재차 이제 되돌리는 흐름. 여기에서 이제 5분봉에서는 저점과 고점의 3분의 1, 2분의 1 그렇게 기준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 지점이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51,800원 정도 기준이 돼요. 51,800원. 그리고 3분의 1 지점, 고점 대비해서 저가와 고가 대비해서 3분의 1 지점은 52,60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52,700원이나 600원 같은 자락이니까 그대로 놓고 보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똑같아요. 저점 대비해서 돌리는 흐름은 이제 1분봉에 설정을 해드렸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영선 위에서 이제 크로스가 났는데 거래가 없으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거래가 이제 재차 실려질 때에 뭐 5MA, 20MA든 그 거래가 실려질 때에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잡을 수 있다. 그 정도 범위. 지금은 이제 사실 기술적으로는 편입의 관점이 아니죠. 저점 대비해서 뭐 1.5% 돌리면 산다 이런 기준이 아니면 기술적으로는 편입의 관점은 일단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프로그램 수급까지 같이 놓고 보면서 설정 범위를 가져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편입의 기준을 설정한 거고, 이렇게 요 구간에서. 그리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5분봉 기준에 어마어마한 월등한 거래량이 실릴 필요는 없어요. 뭐 30만 주까지 실리면 좋긴 한데 일단은 뭐 20만 주 정도만 돼도 또 20만 주 이하 15만 주만 돼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 잠시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얘도 보고 뭐 다른 쪽도 막 다 들여다 보니까 저도 뭐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거래 실리고 그리고 요 라인을 형성하고, 당연히 고점을 넘길 때도 따라붙을 수 있다. 5분봉의 기준에서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거래가 실리느냐의 여부, 그리고 요 부분에 매직 시그널의 매수 사인이 형성되느냐의 여부.
HMM도 막 들여다보니까 지금 정신이 없는 게 저도 다시금 눌리는데 프로그램의 수급이 악화되지 않고 눌린다라고 한다면 말씀드린 29,700원 그 정도 라인에서의 추가 편입 문자 설정 범위를 가져갈 거예요. 물량이 더 출회되고 밀리면은 그러면은 관망이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추가 편입의 기준을 다시 잡을 겁니다. 5분봉 우리 일주월봉을 한꺼번에 끊을게요. 일주월봉을 한꺼번에 볼까요? 아니면은 한번 봅시다. 지금 뭐 1월 이후에 계속 거래된 거래대금이 좀 실려 있었네요. 이쪽은 12월 말에도 그랬고 어찌됐건 이 상태에서의 흐름 거래가 일정 범위 좀 실려 있는 상태의 흐름이었고 작년 그 10월 이후에 그러면서도 상승장악 확인형 이후에 상승형태 확인형 또 상승장악 확인형 나쁘지 않네요. 그리고 2021년도만 놓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우리 기준에서 이제 누적 수급이 상당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 편입의 기준점 설정 범위를 좀 가져갔던 부분이 있죠. 거래는 이제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프로그램 매수 이외에 자체적인 매도도 있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더 다시 수급에서 해석을 해드리고 자 그래서 상승익대 확인형이 이제 설정돼 있을 때 사실 이때는 거래가 없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거래가 확장돼 있을 때 그때 이제 따라붙을 수 있는 기준 여기서 수급이 터져 들어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오니까 이제 주가가 움직임이 나왔고 그리고 이때 이제 상승익대 확인형의 기준이 재차 또 발생이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발생되는 구간에 OMA 20MA를 넘기는 거래량 그리고 이제 또 매집이 돼 있는 상태에서 쭉 횡보 요번 기준이 주봉 기준에서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시장의 흐름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아름아름 근데 시장에서 월등하게 형성되어 있는 거래량은 일단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여간은 뭐 결론적으로 요 흐름의 기준이 되는 거고 갭에 대한 기준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그 요 정도 기준에서의 갭이 발생된 거예요. 굉장히 큰 갭입니다. 그 앞전에도 갭이 있었고 돌파갭 급진갭 다 생긴 거죠. 그럼 우리는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이 갭의 기준에서 이렇게 설정을 잡습니다. 앞전의 저점 라인. 그럼 대략적으로 8,000원이에요. 그럼 대략 5만 원에서 8천 원 기준이니까 6만 원 수준, 5만 8천 원, 6만 원이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요 갭 부분에 대해서 설정 범위까지.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캔들의 기준에서 월봉에서도 이렇게 상승 장악 확인형이 형성되는 기점에 거래가 터지고 난 이후의 흐름. 지금은 이제 거래가 둔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OMA, 20MA 거래가 터졌어요. 특히 옆으로 잠깐 횡보했다라고 했을 때 2월 달에 짧은 거래에도 불구하고 거래량, 거래대금이 또 1월 달에도 구정을 포함한 걸 감안한다면 거래대금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1월 OMA, 20MA 부딪히고 거래대금은 좀 더 위에 있겠죠. 2월 마찬가지. 그런 맥락에서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주가는 이제 그 호가 공백이 있는데 떨어지는 물량을 이제 잡아가면서의 흐름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추가 편입 기준의 설정 범위는 일단은 어찌됐든 추가적으로 53,000원 대비해서 2-3% 수급은 이제 더 들어와 있으니까 2-3% 2% 기준 잡아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52,000원이 살짝 이탈된다. 그럼 그때 이제 수급 범위 보면서 추가 편입 기준 설정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봉, 주봉 이제 그 흐름 속에서 수급 범위를 좀 놓고 보려고 그래요. 수급 범위가 좀 오랜 기간점의 기준을 잡을 수도 있고 또 짧은 구간 10월 이후의 기준으로도 잡을 수가 있는데 너무 먼 구간을 잡는 것도 의미가 퇴색되고 하기 때문에 주봉 단위에서의 기준에 10월 그 정도를 놓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이후에 누적 수급이 있었고 지금까지 수급이 정체인 거 아니냐? 아니죠. 손바뀜이죠. 이렇게 되면 손바뀜의 기준이 형성되었다라고 해석을 하면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심택 쪽에
전략 부분 1월 25일 날 잡아드린 전략이 있어요, 사실상. 그래서 1월 25일 날 44,900원일 때 이제 잡아놓은 전략이 있는데, 그때 보시면은 이제 10월 20일부터 해서 누적 수급을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준에 이제 전일까지, 전거래일까지의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수급 범위를 놓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주봉상의 흐름에 이쪽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잠시만요. HMM의 추가 편입 기준을 기계적인 범위에서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29,550원. 좀 과하게 지금 미끄러진 상태가 되는데 5% 추가 15%. 지금 그 수급 범위가 손바뀜이 나오고 있어요. 떨어지는 물량이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미끄러진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재차 떨어뜨리고 미끄러뜨린 만큼의 수급이 다시 또 들어오면서의 흐름. 70만 주 그 라인에서 프로그램 쪽에 흐름은 좀 멈춰 있는데 호가만 지금 깨져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일단은 HMM 부분 편입의 기준 설정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심택 쪽의 부분을 마저 더 놓고 보면서 설정 범위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일단 장중에 이제 이 들여다보면서 같이 이제 매매 기준 설정하는 게 쉽진 않아요. 자,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런 기준점들에서 이제 보시면은 거래가 추가적으로 이제 수반되는 폭의 기준에 수급이 유입되는 흐름이었다. 요 장대 양봉 두 개 터진 거는요. 그리고 이제 옆으로 휙 횡보하면서의 흐름에서는 손바뀜의 기준과 추가 일부 수급이 이제 더 들어온 부분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거래가 터지지 않는 흐름은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 거래가 터졌다는 의미가 전체 시장이 다 관심을 가질 만큼의 거래 대금이 형성되어 주느냐. 그게 형성되면 가장 좋은 거죠. 거기에 이제 누적적인 매집의 수급. 저 부분이 형성되면 가장 좋은 기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 그 기준도 설정을 하고, HMM은 공매 성량의 물량이 일부 포함이 돼 있네 지금. 그렇게 해서 아이고, 우리 쪽 주력주가 다 저러네요 또. 짜증스럽게. 일단은 요 심택 마저 녹화를 해놓고 나머지 부분을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급 범위 기준이 이 1월달에 25일날 이제 설정 잡아드렸던 때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21년 이제 10월 22일부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거래일까지의 누적 수급 범위 226만 주 매집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증가해서 260만 주대, 그러니까 1% 정도 더 증가한 거죠. 3,100만 주대 종목이고, 연기금이 많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사모펀드, 그리고 기타 법인, 그리고 기타 금융, 그리고 투신이 이제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투신이나 사모펀드 쪽은 아무래도 단기 정량의 자금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의 수급도 이제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시고, 다른 쪽 일단은 신경 안 쓰고 이쪽 마무리부터 짓고 다른 쪽 볼게요. 뭐 HMM이든 하이닉스든 이런 쪽의 기준에서. 자, 그렇게 해서 수급 범위는 2102 잠시만요. 2110 22부터 해서 22 02 24까지 해서의 매집. 이 물량이 262만 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투자자 평균 단가. 그리고 질문 주신 내용을 제가 좀 늦게 봤어요. 설명 중이라. 22일부터 24일까지. 그렇게 해서 매수 평균 단가가 프리미엄이 별로 없죠. 높은 편이에요. 41,500원 정도 개인들이 뺏긴 단가 기준. 쌍끌이니까 개인들 매도 단가 기준으로. 그래서 2만 HMM은 하여간에 지금 편입 기준 설정 범위 잡으실 수 있어요. 프로그램 쪽에 손바뀜이 좀 크게 나왔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매집 단가 그리고 매집 창고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집 단가는 한 달 전에 4만 원이었어요 딱. 근데 그게 이제 41,500원으로 평단이 올라간 거고, 그리고 창고 동력 마지막으로 설정을 하고 텍스 전략 올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주력주 기준에서의 범위, 그다음에 HMM의 등락 범위의 전략, 그런 부분을 좀 설정해서 보겠습니다. 야, 뭐 LG와 약보합까지 밀려버리면 이게 심리 상태가 굉장히 어려워질 텐데, 일단은 22일 그리고 여러 창구에서 이제 고르게 편입을 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해석하면은 주도 세력이 없는 거 아니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전체의 시각이 다 긍정적으로 형성돼 있다. 그래서 정상적인 추세 범위가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등락 범위가 이제 평상시 변동성이 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오버슈팅 나온 자락이 아니냐,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누적 수급 범위 계속해서 잡아가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하고 계산기 활용해서 262만 주 나누기 얼마요? 3,185만 주 해주면 8.24%, 1% 정도 더 예전 대비 들어온 거고, 그리고 매수 평균 단가가 41,500원 기준 잡으면 41,500원 곱하기 1차 130%, 8%면 이제 54,000원 이제 일단 잡고, 그 다음에 2차 목표 주가가 1차는 이제 도달이 된 거죠. 41,500원 대비 150% 해주면 62,200원이니까 62,500원. 요 기준은 이제 매집 단가에 대한 전략 부분은 기존에 우리가 교육을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런 기준점, 매집이 이제 돼 있는 상태에서는 그 매집 평균 단가 대비해서 주가를 들어 올려놔야만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런 기준점을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텍스 전략까지 마무리를 하고, 마음이 저도 급해졌어요. 다른 이제 우리 주력주 기준을 또 봐야 되니까. 시간 기준은 10시 벌써 50분이 됐네요. 그리고 매직 계산기 기준에서는 다시 한번 시간을 지금 가격으로 설정을 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일단 50분 기준에 이제 순간적으로 51,900원까지 내려왔는데, 지수가 좀 상승폭이 둔화됐어요. 둔화되고 그에 연동돼 있는 흐름의 기준이고, 왜 하필이면 우리 종목이 더 약한가요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돼 있고, 시가가 이제 51,800원 기준, 그 시초가 수준까지 이제 양방향의 이제 도지가 형성된 그런 상황, 그렇게 돼 있습니다. 쭉 미끄러져서 이제 그 보합선까지도 내려왔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나는 이렇게 대처를 할 거야,
혹은 난 수익이 있으니까 1.5에서 3% 볼 거야. 뭐 이런 기준만 설정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 시장 흐름은 다시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래갖고 매직 기승기 50분 기준에 그리고 텍스트 전략 가져갑니다. 추가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일단은 단기 10%로 설정을 했죠. 2월 25일 10시 50분 그렇게 하고 현재가가 이제 한 달 전이에요. 저거는 51,900원 한 달 전. 그렇게 해서 6.13%꽤 많이 올라온 거죠.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HMM은 하여간에 프로그램 쪽 같이 보시면서 대처하시면 돼요. 그리고 시장 흐름 보시면서 참 대성에너지 끝자락이 들런지 아니면 주말 불확실성을 갖고 안고 갈런지. 자 일단은 그렇게 놓고 보시고 프로그램 쪽에 수급이 더 확산돼 있어요. 추가 편입을 미처 못했네요. 여기저기 쳐다보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순간적으로 훅 하고 다시 돌려놨는데 뭐 어쨌든 추가 편입해봐야 이제 2% 등락 범위에 52,000원 이탈됐을 때 정도 수준이 된 거고 뭐 개별 매매 기준에 이제 매매 사인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화면이 안 보이더라도 개별 매매 기준에서 뭐 편입하신 분이 계실 수도 계시고 있고 너무 늦은 게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감도 가져가실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어찌됐든 수급이 계속 확대되어 주면서 고마운 거죠. 우리가 들어갔더니 갑자기 또 프로그램에 매도가 나오면서 미끄러진다. 얼마나 또 버겁습니까 그러면. 근데 다행스럽게 오늘의 기준에서는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주고 있다. 10시 55분으로 기준을 잡을까요? 53분? 53분 기준에 거래대금 순위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거래대금 순위 보면 2, 3, 4, 5, 6, 7, 8, 9, 10, 11, 12, 12면은 꽤 높은 거죠. 시가총액 감안했을 때 시가총액 그 기준이 그렇게 높지가 않으니까 거래대금 순위 12. 그 다음에 프로그램 순매수 기준도 프로그램 순매수도 순위에 꽤 있을걸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위. 15위면 결코 나쁘지 않죠. 15위. 그래서 고점이 이제 54,200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어제 기준으로 놓고 봤었다라고 한다면 목표 주가 54,000원이 돌파가 되는 그런 흐름이 된 거고 거기에 이제 목표 주가를 당연히 상향을 했겠죠. 고점 대비해서 이제 1%의 기준 변동성이 평상시에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53,700원입니다. 그게. 그리고 고점 대비 2%의 기준 얼마? 53,000원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신규 추가 재편입의 경우에 편입 기준 설정 범위를 고점 대비해서 이제 요 기준 10%까지는 따라 붙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재돌파할 때 편입. 그 다음에 고가와 이제 저가까지로 놓고 봅니다. 그래서 52,600원. 근데 의미는 없어요. 여기서 이제 거래가 수반되면서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 거래가 수반되는 범위를 프로그램까지 연동을 시켜서 프로그램이 수반되는 흐름의 기준으로 설정을 하는 거고 400만 주를 잡아놨어요. 시장 전체적인 관심이 이끌어질 수 있는 범위. 이렇게 해서 이제 텍스트 전략까지를 설정을 한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최근에 심택의 기준에서의 흐름, 그 심택의 흐름의 방송 영상 보시면은 계속해서 일단 심택 그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방송 영상부터 다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심택 부분의 텍스트 그 전략 부분도 다 봐야 되는데 일단 HMM 그리고 그
업이 될 동안에 문자 사인을 좀 죄송합니다만 가파르게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12만 3천 원 기준, 12만 3천 원 기준에 하이닉스는 5% 추가 25%그 주력주에 대한 자신감은 가지고 계셔야 돼요. 뭐 시장이 눌려요. 시장은 시황은 막 악을 쓰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야간 방송 시황 잘라놓은 파일 원본 파일 영상 파일 그 링크 유료방에도 그 링크 올려드리세요. 링크 올려드리시고 자 이렇게 기준을 잡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그다음에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4만 6천 원까지 미끄러졌는데 이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56만 원의 기준 대비해서 지금 뭐 11,000원이면은 2% 등락법이면 11,000원 딱 그 정도일 것 같아요. 54만 8천 원의 기준 편입으로 LG화학도 진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장 그 큰 비중을 담아갈 수 있는 쪽의 기준을 지금 뭐 시장 반등 나오는데 못 움직여서 너무 속상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주력주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대처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성엔지니어링은 한 템포를 놓쳤네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계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그러한 그 흐름들을 이왕이면 제가 지금 심택을 녹화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면은 뭐 미끄러졌을 때 조심스럽게 추가 편입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신규 편입자이신 분들이 이제 기준점이 애매하신 거고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이제 비중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바닥 물량들이죠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뭐 추가 편입에 대한 내용들은 뭐 제한적일 것 같아요. 어쨌든 HMM도 뭐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조금 매도가 섞여 있지만은 손바뀜이 충분히 나오고 있다는 거 확인했으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택 부분은 지금 10시 58분에 이 정도라면은 슈팅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시고 심택 하여간의 방송 그 녹화 부분하고 최대한 확장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방송에 이제 추가 일부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 심택 부분은 누적 수급이나 실적이나 이제 실적 첫 번째 실적이고 두 번째는 누적 수급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명분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성장성 부분이 계속 실적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부각되면서 흐름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 1월 25일 날 기준에서도 우리가 이제 쭉 들여다봤던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어제 방송하면 원고를 갖다 쓰셔도 되지 않을까 심택? 어제 방송하면 원고에도 제대로 돼 있을 텐데 거기에 추가를 해주신 건가? 오케이. 그렇게 해서 그 1월 25일자를 이렇게 갖다 쓰면 어떻게? 응? 어제 방송 원고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어제 방송 원고 1월 20 이게 뭐야? 지금 시간이 9시 이후에 2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이따구로 지금 근무를 할 거야. 나 이렇게 무서운 윤정도예요. 이거 혼나야지. 방송 녹화 끝나자마자 악을 쓰고 또 혼내줄 거야. 그잖아요. 지금 주력이든 수익 종목이든 통틀어서 가장 큰 폭의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그걸 몰라서 여태까지 수정이 안 돼 있나? 몇 번씩을 심택하고 올려드렸는데 심택 기준 잡자고 혼내줄 거야 아주. 어제 그 방송에서 어제 방송에서도 심택이 있을 거예요. 최근에 이제 계속 그 신고가 랠리가 나오기 때문에 심택을 가지고 간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죠? 저 하이닉스 기준이고 심택 주성 엔지니어링이고 저 위쪽에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찌됐건 그 기준점을 잘 놓고 봐야 되니까 지금 녹화 끝내고 올려야 되는 판에 그 저 자료가 없어서 지금 또 뭐 기존 자료 뭐 예전 자료 뭐 보여드려도 뭐 어차피 똑같은 흐름이지만은 그것 때문에 그러죠. 이제 기존에 우리가 이제 뭐 압축을 했든 가지고 있든 어떤 그 기준의 범위에서든 여기 있네요.
여기 있잖아. 61페이지부터 그죠? 어제 뭐 방송 다 준비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장악형의 기준이 있습니다. 요 캔들 부분이 아까도 이제 표시해드린 것처럼 전부 어느 위치에서든 전부 형성이 돼요. 뭐 저 부분을 다 합산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요거 이제 뭐 지금 만들어놓은 부분 차트하고 해서 합산해서 새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녹화를 올려드리고 나머지 부분 하나하나 종목별로 다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뭐 쉽지 않아요. 지금 1.8%, 1.08% 시장 강세를 띠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그 시장의 흐름이 연출되다 보니까 우리 종목의 흐름인 거죠, 사실은. 그 부분 차분차분 놓고 보시죠. 자, 네이버에서 뭐 윤정도 검색하시고 그렇게 해서 공식 홈페이지 오시고 그리고 요 3+2는 28일 날 월요일 날 마감을 할 겁니다. 10시에. 그렇게 해서 함께 가셔야 될 분들은 이렇게 그다음에 문자반에서 이제 교육방에서 이제 VV로 옮겨 오시는 분들 옮겨 오실 때 이제 그 기존의 결제 금액 차감해 드리는 이벤트는 오늘까지 이제 마감을 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또 새로운 3월 달 그 기준에서는 우크라이나 이제 좀 떨어내시고 또 다시 이제 금리 이슈 불거질 거니까 금리 이슈 관련된 내용 보시고 그다음에 실적주 그냥 벌써 또 아름아름 3월 달이면 또 실적주들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4월 달에 실질적인데 또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오셔서 함께 기준 잡으시고 함께 수익 범위 잡아내시고 그렇게 하시면 뭐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 자, 녹화 올려드리고 나머지 부분 전략 잡아드리겠습니다.